که آن روز بسیار نزدیک است.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월 10일 밤에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전기가 공포에 질린 정권에 의해 마지막 수단으로 차단되었을 때 하메네이는 어둠이 사람들을 지배해 가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푸낙 광장에서 수십만 개의 휴대폰 불빛이 47년 된 신정 체제의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붕괴는 무작위적인 대중의 분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파라비 왕세자의 지휘 아래 군사적 규율로 조직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족 혁명이 승리할 때 저도 위대한 이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믿습니다. 왕자는 외부에서 사건을 관찰하는 임무에서 최신 선언문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메시지에서 그는 전략을 명확히 변경하며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시 중심지를 정복하고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위대에게 주어진 조언이 아니라 영토 통제를 위한 직접적인 군사 명령입니다. 거리들은 더 이상 시위 구역이 아니며 레자 팔라비의 명령에 의해 해방된 군사 구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베드 샤라는 구호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1979년에 잃어버린 현대 문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다. 군대는 병정으로 후퇴했고 망명한 왕은 귀국행 티켓을 위해 짐을 쌌다. 1월 10일 밤 정권은 테헤란, 마슈하드, 타브리즈의 주요 스위치를 내려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군중을 흩어지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레자 팔라비의 광장을 떠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명령은 현장의 전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정권이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와 인터넷을 차단했을 때 테헤란의 사람들은 그것을 항복이 아니라 전쟁 선언으로 보았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푸낙 광장에 모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을 동시에 켜서 정권의 야간 시야 우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조명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고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주까지 전달하는 심리적 도전이었습니다. 이 수십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그날 밤부터 정권의 공포 제국이 사라졌다는 가장 구체적인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팔라비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언은 시위의 초점을 불분명한 봉기에서 정권 교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시켰다. 이 성명은 거리의 지도자 없는 군중에게 뿌리의 목적지 그리고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왕을 환영하고 그의 비행기가 착륙할 공항으로 가는 길을 정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 하메네 이란으로 오세요. 테헤란 북쪽의 푸낙과 자나타바드 지역은 완전히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해방 구역이 되었습니다. 보안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교통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주요 도로를 형병 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의 이렇게 넓은 지역이 국가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경찰력은 분중 속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파라자드 광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수도 내 전략적 지점을 방어할 수 있는 정권의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시위의 물결을 넘어 도시전쟁으로 발전하여 수도가 동네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팔라비는 하메네이에게 모스크바로 가서 아사드 옆에 있어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 도피 경로를 제시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메네이에게 보내는 최고의 메시지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어나서 모스크바의 바샤르 옆에 앉으세요. 이 나라를 그냥 떠나세요. 입니다. 하메네이를 지도자에서 피난처를 찾는 난민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정권의 위협적인 아우라를 무너뜨리는 심리전 기법입니다. 따라서 봉기의 지리적 확산은 정권의 기동부대인 바시즈 전략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타브리즈, 로쉬,
이스파한 그리고 카라지에서도 동시에 폭발하여 보안군이 31개 주에 분산되도록 강요하고 중심부에 큰 보안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OCNT 소스에 따르면 1월 10일 밤 이란 전역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수는 185만 명을 넘었으며 자정까지 배가 효과로 인해 300만에서 400만 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시와드,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정권의 정신적 요새가 무너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팔라비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은 신정체제의 이념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31개 주에서 동시에 발생한 충돌은 정권의 물류와 지휘체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의 기업과 재정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파괴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테헤란의 세무서 방화는 시위대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채 탕감, 부채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건물, 시청, 그리고 정권의 상징물 방화는 국민이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완전히 종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건물들이 불타는 동안 소방서가 개입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것은 국가기구가 기능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카라지의 시청이 불길에 휩싸인 것은 지방정부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거리의 이 거대한 군중은 하나의 공통된 언어와 하나의 공통된 지도자 레자 샤 팔라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주변부로 여겨졌던 군주제를 지지하는 구호가 이제 타브리즈에서 마샤드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도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라는 구호가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이란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쟁자들과 함께 최후의 전투를 이끌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체제의 47년간의 혼란에 맞서 질서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사람들이 팔라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사실상 세속주의, 현대성, 그리고 세계와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가 정권의 가장 보수적인 거점에서도 가장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메네이의 프로젝트가 기층 수준에서 실패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헐라비가 군대와 보안부대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로 이는 고전적인 야당 지도자보다는 국가 원수가 자신의 군대에 연설하는 어조에 가깝습니다. 정권 군대에게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군인들과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장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왕자의 전략은 단순히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유지와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시위를 치고 빠지는 행동에서 영구적인 영토 통제를 목표로 하는 군사 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파라자드 광장과 같은 지점을 점령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떠나기를 거부한 사실은 이 전략이 현장에서 철저히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팔라비는 안전지대, 즉 사람들이 해방시키고 정찰이 없는 안전한 착륙지대를 만들어 자신의 귀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란의 혼란스러운 상황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전략적인 게임, 대규모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정치 역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내부 파괴 작전을 시사합니다. 100km, 120km, 거의 70, 80개의 터널이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4개의 터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페제시키안의 발언, 혁명 전에는 한 달 월급으로 오토바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과 의사의 월급으로도 석 달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는 단순한 경제적 비판이 아니라 혁명 전 샤 시대가 더 나았다는 명백한 인정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대표하는 정권의 창립 혁명을 그가 전복한 정권과 비교하고 옛 정권이 더 나았다고 암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에 내부에서 발사된 총알과 같다. 이 말들은 거리에서 외치는 레자 샤 구호에 대한 의회 연단에서의 비밀스러운 예라는 대답입니다. 이 수사는 페제시키안이 이제 하메네이보다는 거리의 언어와 아마도 파흘레비의 배후 언어를 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가들은 페제시키안의 발언을 다가오는 정권 교체에서 과도기 총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타협 이론이 작용합니다. 페제시키안과 팔레비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가장 논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파흘라비의
우리는 군대와 관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발언이 페제시키안의 정권을 방해하는 발언과 나란히 놓이면 통제된 해체에 협조된 계획이 드러난다. 페제시키안은 체제의 반응을 마비시키고 경찰의 개입 능력을 약화시켜 팔라비의 귀환에 필요한 혼란스럽지만 안전한 환경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페제시키안은 체제를 해체하는 고르바초프의 역할을 맡고 팔라비는 통합적인 국가 상징으로 돌아옵니다. 페제시키안의 1979년 이전 시대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 황금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당시 이란은 중동의 스위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나라의 여권은 세계 모든 문을 열었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슬람 혁명이 사람들에게 빈곤과 불행만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며 그때 우리는 구매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소통 움직임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차를 다시 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 시절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혼다 오토바이는 1250 더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의학의 정교수이고 하위 전문의이며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이 정권 내의 균열은 또한 보안부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판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부르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하는 경찰관이나 군인은 없습니다. 페제시키안의 입장은 보안 관료 내에서 탈출 본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휘계통은 최고 위층의 부하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을 때 보안군이 수동적이거나 후퇴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페제시키안 자신도 인정하듯이 오늘날 이란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근원은 잃어버린 번영과 자유의 시대에 대한 깊은 갈망에 있습니다. 1979년 이전 테헤라는 카페, 영화관, 자유롭게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는 거리, 서구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들이 있는 현대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공유된 아카이브 비디오는 그 시대의 활기, 문화적 풍요로움, 사회적 자유를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가 이 비디오를 볼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빼앗긴 삶을 보게 되며 이 상실감이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 향수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샤의 통치 기간 동안 이란 리알은 강세였고 여권은 명망이 있었으며 중산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으로 집과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메네이 정권에서는 초인플레이션, 부패, 국제 제재로 인해 국민들이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페제시키안의 발언, 나는 한 달 월급으로 차를 살 수 있었다는 구매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간결하고 극적으로 요약합니다. 정권이 후티, 헤즈볼라 등 대리 조직의 자원을 할당하고 국민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사회생활에 대한 제한과 경제 위기가 결합하여 폭발적인 혼합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샤 정권 시절에 사회의 모든 분야, 사법부, 군대, 정치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오늘날에는 의무적인 히잡과 도덕경찰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비디오에는 1970년대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스키를 타고 대학에서 남자 옆에 앉아있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날 이란 여성에게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그녀가 갈망하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샤 시대를 여성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집단 학살은 봉기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1979년 이전에 이란은 예술, 음악, 영화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권은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검열하고 음악가들을 투옥하며 문화적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여 젊은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던 사회를 보여주는 옛 이란 비디오에 접근합니다. 이 문화적 기억은 정권이 강요한 암울한 생활 방식에 대한 저항의 가장 큰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권은 이 역사적 현실을 지우기 위해 수년간 선전해왔지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페제시키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진실과 그의 고백은 정권의 역사적 논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혁명이 우리를 구했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 혁명이 우리를 망쳤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거리의 봉기가 단순히 정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부활을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정권의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도미노 효과 이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몰락이 다른 도시를 촉발했습니다. 정전은 더 큰 분노를 일으켰고 폭력의 사용은 두려움을 끝냈습니다. 정권의 손에 있는 모든 카드, 폭력, 검열, 종교적 착취가 사용되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닭 움직임은 부메랑처럼 정권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들이 인터넷을 차단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전기를 차단하자 사람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정권 내 분열은 페제슈키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사 부문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군인과 보안 요원이 제복을 입고 시위대에 합류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권이 무장 세력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헤란 지하철에서 사자와 태양 깃발을 흔드는 군인들의 이미지는 이제 군대의 심장이 샤와 함께 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군대의 지지 없이는 어떤 독재자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사건들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리로 나와 그들의 지도자로 팔라비를 선택했으며 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궁전이 불타면서 팔라비와 페제시키안 간의 가능한 동맹이 새로운 이란의 기초를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테헤란에서 해가 뜰 때 우리는 아마도 매우 다른 나라, 어쩌면 현대판 이란 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정권은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란은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